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의 중심 모델 A6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아우디 모델들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이야 4륜구동 세단들이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정말 이 4륜구동 세단에 있어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우디인데요. 그 이후에 수바루가 국내에 수입되긴 했지만 짧은 이렇게 생을 달리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고, 현재 4륜구동 세단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자, 세대가 지난 만큼 많은 것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센터 페시아를 봤을 때 아우디는 사실 그 인테리어에서 상당히 잘했던 그런 브랜드죠. 하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아우디 A6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잘했는지 아니면 나머지 것들도 잘하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이들이 브랜드 내에서 중심을 잡는다면 아우디에는 A6가 있습니다. A6의 역사는 1968년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양산 세단으로는 기념비적인 출력 100마력을 강조하기 위해 아우디 100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스키 점프대를 오르는 광고 잘 아시죠? 바로 이 차입니다. 아우디에게는 최첨단 기술을 담아낸 차이자 콰트로를 세계적으로 알린 모델입니다. A6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4세대 모델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A6는 A6 자체로만 보면 5세대, 아우디 100의 역사까지 포함하면 8세대로 구분됩니다. 신형 A6는 아우디의 업스케일 디자인을 잘 반영했습니다. 하위 등급 모델이지만 상급 모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을 업스케일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작아졌지만 멀리서 보면 A8과 유사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국내 판매 모델에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돼 더 스포티한 멋을 살렸습니다. 조명에 많은 신경을 쓰는 브랜드답게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모두 화려하게 멋을 냈습니다. 그런데 헤드램프 안쪽에 습기가 찼네요. 그것도 양쪽 다 말이죠. A6가 두바이 전용 모델이 아니라면 한국의 고온다습한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면 범퍼를 보면 머플러가 있는데 모양만 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이긴 한데 최근 아우디는 성능을 높인 S6, SQ5조차 가짜 머플러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A8의 많은 요소를 이어받았는데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은 테마 변경을 비롯해 전체 화면을 지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하는 10.1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단에는 공조장치 조작을 위한 8.6인치 디스플레이가 위치합니다. 내비게이션 메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상하단이 연동되어 작동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큼직한 크기도 좋네요.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은 물론 무선 연결 기능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 가능하고요. 360도 전방위 카메라는 화질도 좋고 3D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터치를 할 때 햅틱 기능을 지원하는데 아우디 특유의 쫀득한 터치감을 구현한 점이 재밌네요. 세대가 바뀌면서 시트도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장거리 주행 때 탑승자가 더 편하게 느끼도록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트는 통풍, 열선 기능도 지원합니다. 뒷좌석은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해 다소 아쉽습니다. E클래스나 5 시리즈도 이제는 부족하지 않은 뒷좌석 공간을 갖는데 A6는 그보다 소폭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센터 터널 높이가 높죠. 하지만 쿼드정 공조장치, B필러 송풍구 등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구성도 잘 갖췄습니다. 리어 선쉐이드만 추가하면 완벽하겠네요. 트렁크 공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돌출 공간이 적어 체감적으로 넓게 느껴집니다. 트렁크 윗면까지 세세하게 마감하지 않은 점은 아쉽네요. 잠시 8세대 A6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상급 모델인 A8처럼 도어 핸들에 전자식 락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살짝 당겨 문을 열 수 있고 물리적으로 당겨서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원목 느낌을 살린 우드 트림,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 퍼퓸 디퓨저 등 고급스러운 감각을 전합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차로 중앙 유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 주거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위급 상황 시 텔레매틱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새로운 A6는 4륜 시스템인 쿼트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하는 모델 기준으로 평상시는 앞바퀴만, 필요에 따라 4개의 바퀴의 구동력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했죠. BMW는 5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6가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우디 A6 45 TFSI 쿼트로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를 껐고요. 또한 주행 모드는 잠시 다이나믹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차가 달려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체감상으로 본다면 뭐 거의 3리터급 모델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시원스러운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엔진은 2리터 사양이죠. 이제 아우디가 이 모델명 이런 것들을 조금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45 TFSI, 뭐 40 TFSI, 50, 55, 6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현재 모델은 2리터 엔진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52마력이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플랫한 고 RPM대 5000에서 6000 RPM대에서 어느 정도 플랫한 이 마력을 이어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최대 토크만 놓고 본다면 이 수치적인 경쟁력 자체가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이제 2리터에서 이 좀 힘을 내는 이런 엔진들이 40.8kg/m 정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수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찌 보면 이제 다른 하드웨어를 통해서 조금은 만회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속기의 단수는 7단, 뭐 최근 트렌드를 본다면 8단, 9단, 10단까지도 나와 있는데 7단만 해도 사실 큰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속 등에서 움직일 때 약간의 울컥거림이 나타나는 것이 듀얼 클러치 시스템의 공통된 약점이었죠. 하지만 현재 모델에서는 그런 점들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그 상당한 이 세련미를 보여주는 만큼 적어도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그런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파워트레인 분야에 있어서는 BMW가 가장 잘해 왔었죠. 하지만 현재의 아우디라면 어떤 수치가 아닌 다른 측면, 어떤 체감 성능을 비롯해서 실제 이 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아쉬움이 없는 만큼 이번 모델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더 신경을 많이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발진 가속 성능을 알아볼까요? 네, 제조사 발표 공식 수치는 6.3초 정도인데 아쉽게도 그보다는 조금 늦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6초대 이 중후반 정도의 성능이라면 크게 빠지는 편은 아닌데요. 동급 모델 중에 하나인 이제 볼보의 S9 TT5, 뭐 물론 이제 볼보 이 가솔린 엔진 중에서는 이 이제 중하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입문형 엔진인데,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아우디 쪽이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BMW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BMW가 뭐 수치에서 조금 앞서기 때문인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네, 이 두 모델을 놓고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드래그 레이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어떤 성능 차이를 크게 느끼실 그런 소비자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돌리고 있을 때 이때 느낌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과거 아우디만 해도 뭔가 조금 이 부실한, 뭐 볼보도 그랬지만 하체 쪽에서의 어떤 그 부실함이 조금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 세대 모델만 해도 상당히 독일차스러운 그런 약간 그 뭐랄까요, 독일 전차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었는데, 물론 전 독일 전차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기계적인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렸던 것이 전 세대 모델인데, 현재는 그 부분에 세련미를 가미해 줌으로써 어떤 종합적인 완성도가 더 향상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400D 혹은 이제 6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BMW의 5 시리즈라든지 뭐 혹은 이제 E클래스 이런 모델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가 2리터급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한다면 네, 저는 아우디 A6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번에는 아우디답다는 말이 조금 어색할 정도로 완성도를 많이 올렸는데요.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어떤 이런 것들은 원래 잘했었고, 거기에 주행 감각에 대한 매력까지 살아나면서 네,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차가 돼서 좋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부드럽게 돌리면서 코너를 들어가고 있을 때, 참고로 현재 이 테스트 모델에는 네, 윈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기자들을 위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바꿔준 것인데, 타이어 사이즈는 225mm고요. 편평비도 그렇지만 이제 18인치급 이런 사이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폭이 조금 적죠. 이 때문에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래 쓰이는 스포츠 타이어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바라본다면 네, 뭐 어떤 코너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높일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윈터 타이어만 하더라도 뭐 저희도 이제 뭐 올해만에도 다양한 윈터 타이어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었거든요. 또 우연히도 이 타이어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뭐 여담이지만 스노우 환경에서는 타사 모델 대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어쨌든 타이어의 스펙을 감안해서 본다면 네, 이 코너링 퍼포먼스라든지 감각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 윈터 타이어를 선택할 때 이 승용용은 이 금호 라인의 경우는 네, 72라는 모델이 있는데 지금 71이 들어가 있죠. 이 모델은 SUV용 타이어입니다. 뭐 하지만 하중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뭐 특성이 SUV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현재 차량에서도 무리는 없네요. 아우디 A6 타이어 특성상 승차감 부분에서는 약간 유리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파운드 자체가 좀 더 부드럽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서스펜션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본다면, 특히 네, 스티어링을 통해서 한쪽으로 하중을 걸어준다든지 이런 환경에서도 적당하게 바디로를 잘 억제시키고 여기서 다시금 타이어를 노면에 잘 붙들어 놓게 만드는 만큼 네, 이번엔 서스펜션에 대한 불만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잠시 승차감 모드로 돌려볼까요? 네,
어떤 그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느긋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이 어떤 서스펜션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충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작은 진동이 짧게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올 때 그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쾌한 충격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 걸러내는 이 세련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프론트 서스펜션이 과거 모델들은 약간은 좀 뭔가 덜렁거리는, 뭔가 나사를 좀 덜 조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세대 마지막 버전들도 그랬지만 딱 조여져 있는, 네,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팀 이제 김선웅 기자도 정말 뭐 아우디는 다른 모델들보다도 더 독일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럼 뭐 다른 모델은 중국산인가요? 농담이었고요. 자, 차가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느낌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이런 감각적인 부분도 좋고, 자, 초반에는 살짝 부드러운 듯 하지만, 네, 후반까지 일정한 힘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리니어한 그런 특성조차도 좋은데요. 다만 윈터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동 성능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타이어의 한계죠. 네, 과연 얼마만큼의 제동 거리를 내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희 역사상 세단으로서는 거의 최초가 될 것 같은데 무려 46m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요 타이어에 의한 어떤 그 윈터 타이어의 특징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우디 A6가 갖고 있는 이 어떤 퍼포먼스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못해도 이제 30m대 중반에서 요 후반 사이에 마크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이제 아우디도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와 동일하게 이 성능 자체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만큼 적어도 이 차에서 지금 수치적으로는 조금 부족했지만 이건 타이어 때문일 뿐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잘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정숙성 측면으로도 상당한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테스트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 이제 2리터 모델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특유의 약간은 소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이 기대치가 낮아지기 마련인데, 사실 이제 계측을 할 때 네, 상당히 놀라운 그런 수치를 보여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어떤 이 정도의 수치라면 어디 가서 정말 뭐 굉장히 조용한 편이다 이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부분을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것이 네, 이번 A6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아우디 A6의 무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4륜구동 모델, 그렇기 때문에 무게 배분 자체에서 타사 모델보다 약간이나마 프론트 쪽으로 이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 전륜구동형 세단, 네, 앞바퀴 굴림 세단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정도의 배분 수준이죠. 또한 이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쿼트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비대칭이 되면서 뚜렷한 언더스티어를 보여주기보다는 언더스티어 자체의 성향 자체는 갖고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뉴트럴한 성향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자 하는 언더스티어를 보여주는 만큼, 네, 상당히 말을 꼬았죠. 쉽게는 약한 언더스티어를 보여주는 만큼 네, 어떤 그 운전을 좀 빠르게 하더라도 불안감이 나타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네, 손에도 잘 잡히고 패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패들의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이라 이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손에 잘 잡히는 위치에 있어서 좋고요. 무엇보다 변속을 할 때 시프터 업다운 이때 수동 모드에서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네, 뭐 앞서 이제 듀얼 클러치로서는 부드러움도 잘 살렸지만 어떤 퍼포먼스 측면, 네, 이런 반응성에서도 아쉬움이 없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부가적으로 이 사운드 시스템도 상당히 요즘에 중요해졌죠. 뭔가 타사의 프리미엄급 대비 뭔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적당한 정도의 수준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고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음악 장르 선택에 따라서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우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뭐 다른 독일 브랜드도 그렇지만 아우디 역시도 ADAS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김선우 기자에게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볼보나 메르세데스 벤츠 아니면 BMW의 ADAS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우디는 아직 차량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 부분은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아우디의 ADAS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우디의 전면부를 보시면 다른 차들과 다르게 레이더 센서가 2개가 장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옆 차로에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 본인의 차가 그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대부분의 모델들은 그냥 설정된 속도로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우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옆 차로에 차량이 인식을 하면 속도를 줄여서 통과를 하던가 아니면 통과를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인식 범위를 넓혀서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는 앞차와 차간 거리를 꽤나 넉넉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가장 가깝게 설정을 해도 다른 모델의 한 중간에서 조금 넓게 설정한 거리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캐딜락의 경우는 가장 멀리 설정을 해도 아우디의 가장 좁게 설정한 것과 거리가 상당히 비슷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 브랜드와 비교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액티브 세이프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아우디는 자율주행 기술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무인 자동차로 서킷을 돈다든지 아니면 뭐 대륙 횡단도 한번 해봤고, 운전자가 설정만 하면 주차장으로 스스로 찾아가서 주차를 해주고 또 빼오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던 A8 잘 아시죠? 자동차 제조사 최초로 라이다 센서를 추가해서 레벨 3 주행을 세계 최초로 양산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아우디가 발표했던 레벨 3 기준은 시속 60km 이하의 속도에서만 작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을 규정하는 레벨의 기준이 한 단계 더 격상되었죠. 반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손을 놓고 또 시야도 다른 곳을 보고 있어도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우디는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법률적으로도 레벨 3라는 표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소극적인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몇몇 제조사는 조금 멋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볼보와 토요타가 대표적입니다.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 이렇게 당당히 밝혔는데요. 아우디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아우디 A8, 지난번에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만 해도 일부 기능이 이제 좀 빠져 있어서 아쉬움을 줬었는데 뭐 언젠가 열리게 되겠죠. 적어도 아우디도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 안전을 위한 기능에서는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아우디 A6. 45 TFSI, 어떤 뭐
일단은 이 40, 뭐 35 이런 밑에 모델들도 있긴 하지만 이 엔진 자체가 그래도 45급이 되면 어느 정도 개런티 할 수 있는 성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성능을 충분하게 잘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 어떤 그 기계적인 완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린 것이 이번 A6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연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뭐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래서 확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긍할 정도의 연비는 보여주고 있으니까 실제 이 차를 택한 소비자분들께서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네, 적어도 수긍할 정도는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만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기본 모델이 뭐 600만 원 정도가 되죠. 여기에 이제 400만 원 정도를 추가하면 프리미엄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떤 그 프리미엄 트림 하나로 통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트림을 운영하는 것보다 네, 수입사 입장에서는 트림을 줄이는 게 좀 더 유리하니까요. 이 가격의 갭을 좀 더 줄이면서 이 가격을 낮춰준다면 어떤 할인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A6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해 놓은 아우디 A6인데요. 하지만 이 도어, 앞서 이제 뭐 감성 부분에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묵직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너무 묵직하기 때문인지 도어가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힘을 줘서 닫아야 되는데, 이 다른 승객이 안에 있고 밖에서 이제 힘을 줘서 닫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뭐 소프트 클로즈까지야 사실 이 등급에서는 조금 오버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조금 더 도어가 잘 닫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소비자들이 갖는 그 편의성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은 아우디의 중심 모델, 뭐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은 A6를 만나봤습니다.